다음은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있는 기름으로서 혈관을 통해 몸의 여러 부분으로 옮겨 다니면서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 찌꺼기가 벽에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를 이상 지질 혈증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들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얘기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혈액을 통해서 간이나 필요한 장기에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지단백입니다. 라이포프로테인이라고 부르고요. 쉽게 말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높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단백이 높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고밀도 지단백, 하이 덴시티 라이포프로테인이라는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높을수록, 특히 60 이상일 경우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밀도 지단백을 제외한 저밀도 지단백이라든지 다른 VDLD, 초저밀도 지단백, 또한 중성지방으로 많이 알고 계신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높은 경우에는 반대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HDL 콜레스테롤을 빼면 우리 몸에는 다 위해한 콜레스테롤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상지질혈증이 위험할까요? 고혈압과 그다음에 당뇨병,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은 결국의 최종 목표, 말하자면 합병증을 일으키는 최종 단계는 동맥경화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가 유발하게 되니까 동맥이 막히면서 뇌, 신장, 심장에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다른 말단 장기에도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1% 상승하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2% 상승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곧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이 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진단 방법은 성인이 된 모든 남녀에 있어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를 하시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사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콜레스테롤, LDL, 그 다음에 HDL, 그 다음에 중성지방 TG,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보통 피검사하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측정하시게 되시면 이 중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만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나머지를 검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이가 남자의 경우 45세나 55세인 경우는 반드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셔야 되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약물 드시는 분이 정상이셔도 반드시 동맥경화증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DL이 낮은 분들, 아까 말한 좋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낮은 분들은 동맥경화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하셔야 되겠고, 직계 가족, 그러니까 유전이 있다는 거죠. 남자의 경우 55세 미만에, 여자는 65세 미만에 직계 가족 중에 관상동맥이 있는 경우에, 관상동맥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되고, 당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6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맥경화대 위험인자가 증가하므로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험인자와 콜레스테롤 측정치에 따라서 치료 대상은 크게 3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아까 일단 병을 다 가지신 분들이죠.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1군이 되시겠고, 아까 말한 요인을 가지고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치료 목표치와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한국인에 있어서 이상 지질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보통 사람들은 200을 기준으로, 이 수치는 좀 낮게,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좀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230이고 보험 우리나라 기준은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는 200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중성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HDL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예방하는 콜레스테롤이고, LDL과 중성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습니다. 적정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가서 높음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험도 분류에 따른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보시겠습니다.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도 이 안에 포함된 경우에 목표치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존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에 가장 일으키는 가장 원인 중에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요. 아까 저위험군에 있어서는 16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약물요법과 생활요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물요법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먹게 되면 보통 평생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예방효과를 목표로 해서 많이 드시고요. 생활치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은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이나 기타 아까 말씀드린 질환, 그리고 또 건강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검진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는 검사들이 시행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까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 또한 정상이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그림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 검진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시행하시는 엑스레이, 심전도, 그 다음에 신장 기능 검사, 그 다음에 체열을 통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검진을 통해서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는 안저검사,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신경전도검사, 근전도, 그 다음에 건반사가 있는데요. 안저검사는 반드시 1년 내에 한 번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가장 초기에 합병증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기가 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 방문하셔서 안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심전도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폐를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복부 비만을 보는데 가장 좋다기보다는 선별하는 데 가장 편한 장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노출도 없고 간을 직접적으로 관찰해 지방간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와 같은 검사는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합병증이 말초에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나라에서는 암검진이 지금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암검사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확인된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서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이 있으며 대사증후군의 관리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이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에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것 같은 생각도 있지만요. 하지만 잘 보시게 되면은 조기 발견,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그 다음에 전문의와의 상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